하늘이 무너질 듯 천둥이 몰아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발 저 좀 숨겨주세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남자가 미용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기절하기 일보 직전인 민정 씨는 뒤로 자빠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하필 왜 우리 집이야? 저건 피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민정 씨.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녀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살려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갈등은 짧았고 결단은 빨랐습니다. 민정 씨는 재빨리 밖을 살피더니 셔터를 거칠게 내려버렸습니다. 이 수상한 인연이 민정 씨의 인생을 어떤 불지옥으로 혹은 어떤 천국으로 인도할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나나미용실의 낡은 천장에서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툭, 툭, 툭 양은 냄비를 받쳐놓은 곳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마치 민정 씨의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죠. 43세의 남인정 원장님은 오늘 하루 종일 파마약 냄새에 취해 머리가 띵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억센 머리카락을 말아주고 손에 남은 것은 겨우 몇만 원뿐이었죠. 민정 씨는 구겨진 5만 원짜리 지폐를 펼치며 식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금쪽 같은 아들 승훈이의 대학교 등록금 고지서였습니다. 530만 원. 무슨 놈의 공부값이 금값보다 비싸대. 민정 씨는 쓰디쓴 침을 삼켰습니다. 20대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세상천지 혼자 몸으로 승훈이를 키워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라는 사람은 보증을 잘못 써서 지방기둥 뿌리를 뽑아놓고는 사고로 허망하게 가버렸습니다. 그때 민정 씨는 결심했었죠. 내 자식만큼은 남들에게 기 안 죽이고 번듯하게 키워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손마디가 뒤틀리도록 가위질을 해도 늘어나는 것은 빚더미였고 줄어드는 것은 희망뿐이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쏟아지는 빗줄기가 미용실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려댔죠. 민정 씨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미용실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들을 쓸어 담으며 그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승훈아, 엄마가 어떻게든 해볼게. 너는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그 순간이었습니다. 번쩍하는 섬광과 함께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온 동네를 흔들었습니다. 쿠르릉 쾅. 그 소리와 함께 미용실의 강화 유리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정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죠. 아니, 이 시간에 누가. 어머나 세상에. 그녀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턱에 걸쳐진 남자는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서는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빗물과 섞인 시뻘건 피가 선명한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민정 씨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내팽개치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엄마야,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살려. 사람 죽었네.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짙은 색의 고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서 배어난 피가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남자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민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가 아닌 서늘하고도 예리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강태욱 검사. 그는 지금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조사장의 비리장부를 손에 넣고 추격전 끝에 칼에 맞은 것이었죠.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이 안을 풀어줄 수 없었으니까요. 태욱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민정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 내보내야 하나? 하지만 남자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체온과 그 절박한 눈빛이 민정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세상을 떠나던 남편의 마지막 눈빛과도 닮아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하필 왜 우리 집이야. 어머어머. 피나는 거 좀 봐. 민정 씨는 울먹이면서도 본능적으로 문 밖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이 남자를 살리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민정 씨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 한 번만 더 사고치기로 한 것이죠. 그녀는 남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고 젖먹던 힘까지 내어 그를 안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빨리 일어나 봐요. 이 덩치 큰 양반아. 죽으려면 딴 데 가서 죽지 왜 여기 와서 난리야. 민정 씨는 태욱을 미용실 안쪽 세탁실 옆 작은 뒷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쏜살같이 달려가 미용실의 셔터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드르륵 철커덩. 무거운 쇳덩이가 바닥에 닿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도 크게 들렸습니다. 민정 씨는 등을 셔터에 기댄 채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평생 가위질만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고. 민정 씨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잠시 후 셔터 밖에서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근처야. 분명히 이쪽으로 사라졌어. 쥐새끼처럼 어딘가 숨었을 거다. 샅샅이 뒤져.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민정 씨는 입을 틀어막고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놈들이 누구길래 저렇게 살벌하게 찾는 걸까? 혹시 내가 숨겨준 이 남자가 진짜 나쁜 놈이면 어떡하지? 민정 씨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조심스럽게 남자의 몸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어머머, 잘생기긴 오지게 잘생겼네. 근데 이 피는 다 어쩔 거야. 민정 씨는 세면대에서 물을 떠와 남자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수건이 금세 시뻘겋게 물들었죠. 그녀는 남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신분증도 지갑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던 중에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남자의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민정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것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가죽 파우치 안에는 피 묻은 10,000원짜리 뭉칫돈과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정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돈뭉치에 칼이라니. 이거 순조폭이네. 내가 사람을 숨겨준 게 아니라 괴물을 들였구나. 민정 씨는 공포에 질려 돈뭉치를 떨어뜨렸습니다. 강태욱 검사는 조사장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현장에 잠입했다가 증거물을 챙겨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 씨 눈에는 그저 칼 들고 돈 나르는 조폭으로 보일 뿐이었죠.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경찰에 전화해야 한다고. 민정 씨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뒷방에 누워있던 태욱이 민정 씨의 발목 바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은 안 돼요. 제발
태욱의 목소리는 죽어가는 사람의 신음소리 같았습니다. 경찰 내부에도 조사장의 끈앞풀이 있다는 걸 아는 태욱은 결사적으로 민정 씨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확신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안 된다니.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길래 경찰을 피해. 민정 씨는 울상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나한테 왜 이래요? 나 아들 하나 보고 사는 불쌍한 과부야. 제발 우리 집에서 나가줘요. 민정 씨가 남자의 손을 뿌리치려던 그때였습니다. 태욱의 품 안에서 떨어진 돈뭉치 사이로 종이 한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성그룹 조사장의 비자금 장부 복사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눈에는 장부 내용보다 그 옆에 적힌 숫자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30억, 50억, 100억. 민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다 돈이야? 이 아저씨 진짜 엄청난 놈인가 보네. 공포가 조금씩 호기심으로 바뀌려는 찰나였습니다. 따르릉. 미용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정 씨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승훈이야. 지금 집 앞인데 왜 셔터가 내려가 있어? 엄마 안에 있어? 아들 승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정 씨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승훈아. 엄마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닫았어. 너 거기 있지 말고. 저기, 편의점 가서 라면 하나 먹고 와.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내가 들어갈게. 열어봐. 승훈이가 밖에서 셔터를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뒷방에 쓰러진 피투성이 남자와 밖에서 소리치는 아들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진짜 천불이 난다 천불이 나. 민정 씨는 재빨리 바닥에 피자국을 수건으로 덮고 뒷방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셔터를 조금 올렸습니다. 어머 아들, 왔어? 셔터 밑으로 승훈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승훈이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미용실 안을 살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그리고 이 비린내는 뭐야? 승훈이가 코를 킁킁거리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민정 씨는 온몸으로 승훈이를 막아섰습니다. 비린내? 그게 오늘 고등어 구워 먹어서 그래. 너 공부하느라 힘들지? 얼른 들어가서 자. 민정 씨는 승훈이를 밀치며 2층 살림집으로 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승훈이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피 묻은 거즈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거 피 아냐?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 민정 씨는 눈을 딱 감고 소리쳤습니다. 피는 무슨, 이거 파마약이야. 빨간 파마약 몰라? 요즘 유행하는 거야. 얼른 올라가. 억지 부리는 민정 씨의 태도에 승훈이는 더욱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뒷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잃어가던 태욱이 침대 밑으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방금 저 소리 뭐야? 안에 누구 있어? 승훈이가 민정 씨를 밀치고 뒷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정 씨는 승훈이의 허리춤을 꽉 붙잡으며 절규했습니다. 안 돼. 승훈아, 열지 마. 거기 귀신 나와. 비켜봐 엄마. 내가 확인할게. 승훈이가 뒷방 문고리를 잡고 힘껏 돌렸습니다. 민정 씨는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싶어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엄마, 안에 누구 있냐니까. 이 소리 분명히 사람 소리였어. 아들 승훈이가 뒷방 문고리를 잡고 거칠게 돌려댔습니다. 나나미용실 원장 민정 씨는 심장이 쪼그라들다 못해 없어지는 것만 같았죠. 아니라니까. 이놈이 자식아.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믿어.
그거 고양이야, 고양이. 민정 씨는 승훈이의 허리춤을 꽉 붙잡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고양이가 무슨 쿵소리를 내? 엄마 비켜봐. 내가 확인해야겠어. 승훈이가 기어코 문을 열려는 찰나 민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잃고 혼자서 자식 키워놨더니 이제는 엄마를 범죄자 취급하네. 내가 너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 없이 가위질하다가 골병이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 사생활까지 간섭하냐. 민정 씨의 갑작스러운 곡소리에 승훈이는 당황해서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 엄마, 내가 언제 범죄자 취급을 했다고 그래. 그냥 걱정돼서 그러지. 걱정되면 얼른 올라가서 잠이나 자. 엄마가 저 안에다가 보약을 다려놓고 있어서 그래. 냄새 날까봐. 문 잠근 거니까 토달지 말고 올라가. 억척스러운 민정 씨의 기세에 밀려 승훈이는 결국 고개를 갸우뚱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정 씨는 승훈이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뒷방문을 열었죠. 아내는 바닥에 떨어진 태욱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죽으려면 곱게 죽지. 왜 사람을 이렇게 들들 볶아. 민정 씨는 투덜대면서도 태욱을 부축해 침대 위에 앉혔습니다. 태욱은 덥수룩한 수염 속에서 예리한 눈빛을 반짝이며 민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됐고 아저씨 정체가 뭐야? 그 칼이랑 돈 뭉치는 또 뭐고? 당신 진짜 조폭이지? 민정 씨가 빗자루를 몽둥이처럼 휘두르며 묻자 태욱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잠시 몸을 숨겨야 할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사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 앞에서 거짓말쟁이 됐잖아. 당장 나가요. 민정 씨가 등을 떠밀자 태욱은 품 안에서 아까 그 돈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분간만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이 돈은 반값입니다. 피 묻은 10,000원짜리 뭉치를 본 민정 씨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530만 원. 승훈이의 등록금 고지서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래. 이 돈이면 우리 승훈이 대학 보낼 수 있어. 남인정, 정신 차려. 눈 딱 감고 한 달만 데리고 있자. 민정 씨는 침을 꿀꺽 삼키며 돈뭉치를 가슴팍에 쑤셔 넣었습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당신 우리 집에 있는 동안 내 보조로 일해. 샴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군말 없이 하겠다면 숨겨주지. 서울중앙지검의 전설적인 강태욱 검사가 미용실 보조라니. 태욱은 어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수상한 미용실 보조가 탄생했습니다. 며칠 후 민정 씨는 태욱에게 분홍색 앞치마를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입어. 그리고 수염은 절대 깎지 마. 당신 얼굴 너무 잘생겨서 눈에 띄면 안 돼. 그냥 지저분한 노총각처럼 있어야 하니까. 태욱은 생전 처음 입어보는 분홍색 앞치마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의 명령은 엄격했죠. 자, 첫 번째 손님 오신다. 긴장해. 미용실 문이 열리며 동네 최고의 입담꾼 박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나나 원장, 오늘 날씨가 왜 이래? 어머, 근데 저 청년은 누구야? 박할머니의 시선이 뒷방에서 나오는 태욱에게 꽂혔습니다. 태욱은 덥수룩한 수염에 눈까지 가린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로 보이는 떡 벌어진 어깨는 감출 수 없었죠. 민정 씨는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우리 먼 친척인데 이번에 사업 망하고 갈 곳 없어서 내가 거뒀어.
일손 부족했는데 잘 됐지 뭐. 어머나, 친척이 아주 듬직하네. 근데 수염이 저게 뭐야? 산신령인 줄 알았네. 박할머니의 타박에 태욱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일하게 된 강보조입니다. 태욱의 중저음 목소리가 미용실 안에 울려 퍼지자 박할머니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어머, 목소리 좀 봐. 아나운서야 뭐야? 청년, 이리 와서 내 머리 좀 감겨봐. 태욱은 민정 씨의 눈치를 보며 샴푸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법전만 들여다보던 손으로 사람 머리를 감기려니 손끝이 덜덜 떨렸죠. 자, 어머님, 물온도 체크하겠습니다. 태욱이 샤워기를 들고 박할머니의 머리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긴장한 나머지 수압 조절을 잘못해 박할머니의 얼굴에 물폭탄을 쏘고 말았죠. 푸하. 박할머니가 비명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나 죽네. 청년, 나를 잡으려고 작정을 했구만. 죄송합니다. 수온 조절 장치의 압력이 예상보다 강력하군요. 태욱이 당황해서 고급 어휘를 내뱉자 민정 씨가 달려와 태욱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 양반아, 이게 무슨 취조실인 줄 알아? 부드럽게 하란 말이야. 부드럽게. 민정 씨의 스파르타식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욱은 온몸에 물을 뒤집어 쓴 채 다시 박할머니의 머리에 거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칼같이 정확한 성격의 태욱이 샴푸를 하자 할머니의 두피가 마치 기계로 마사지 받는 듯 시원해진 것이죠. 어머, 어머머, 청년, 손가락 힘이 아주 장난이 아니네. 나 평생 이렇게 시원한 샴푸는 처음이야. 박할머니의 감탄사에 미용실 안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눈을 번쩍 떴습니다. 나도 저 청년한테 받을래. 순식간에 태욱은 나나 미용실에 샴푸 요정으로 등극했습니다. 태욱은 하루 종일 허리를 굽히고 할머니들의 머리를 감겼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앞치마는 젖어서 축축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차갑게 식어버렸던 그의 가슴에 할머니들의 투박한 칭찬과 파마약 냄새가 스며들고 있었죠. 민정 씨는 바쁘게 가위질을 하면서도 태욱의 뒷모습을 힐끗거렸습니다. 저 양반, 생각보다 일을 잘하네. 무뚝뚝해도 시키는 일은 곧 잘하는 태욱을 보며 민정 씨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승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미용실 안에서 분홍색 앞치마를 입고 바닥을 쓸고 있는 태욱을 보자 승훈이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진짜 누구야? 어제 그 고양이가 저 아저씨였어? 승훈이가 날카롭게 묻자 민정 씨는 다시 한번 철판을 깔았습니다. 엄마 먼 친척 형님 아들이야. 너한테는 오촌 아저씨쯤 되니까 인사해. 오촌 아저씨? 나 살면서 저런 아저씨 처음 보는데? 승훈이는 의심을 꺼두지 않고 태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태욱은 묵묵히 바닥을 쓸며 승훈이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승훈이의 시선은 태욱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거기에는 피할 수 없는 흉터가 남아 있었죠. 저 흉터, 예사롭지 않은데. 우리 엄마 혹시 이상한 사람한테 약점 잡힌 거 아냐? 승훈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태욱에게 라면 한 그릇을 끓여주었습니다. 힘들지? 검사님인지 조폭님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생활도 만만치 않을 거야. 태욱은 불어터진 라면을 묵묵히 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그 돈 때문입니까? 민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창밖이 빗줄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돈도 중요하지. 근데 아저씨 눈빛이 우리 남편 죽을 때랑 똑같더라고. 살고 싶어 죽겠는데 갈 곳은 없는 그 눈빛.
민정 씨의 진심 어린 말에 태욱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법과 원칙만을 따지던 그에게 민정 씨의 투박한 동정심은 생소하고도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됐고, 내일은 파마약 섞는 법. 배울 거니까 일찍 일어나. 민정 씨는 쑥스러운 듯 뒷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였습니다. 미용실 건너편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끄고 멈춰 섰습니다. 차유리가 천천히 내려가고 흉측한 칼자국이 있는 남자가 미용실 간판을 쳐다보았습니다. 강태욱, 여기 어딘가 숨어 있단 말이지? 남자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담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조사장의 신복들이 드디어 나나 미용실에 정체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민정 씨는 승훈이의 등록 금봉투를 만지며 행복한 꿈에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검은 그림자는 점점 더 짙게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잠결에도 옆구리의 통증을 느끼며 스마트폰의 보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최 형사님, 조심하십시오.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을 숨겨준 이평범하고 억척스러운 여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태욱의 눈빛은 날카로움을 되찾았습니다. 민정 씨의 인생 역전은 이제 코미디에서 액션으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저씨, 분명히 일반인은 아니야. 엄마가 속고 있는 게 틀림없어. 대학교 신입생 승훈이는 미용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틈새로 아래층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할머니들의 머리를 감겨주는 태욱의 뒷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승훈이의 눈에는 모든 게 수상쩍었습니다. 일단 저정치부터가 문제였습니다. 미용실 보조라기엔 지나치게 떡 벌어진 어깨와 샴푸를 할 때마다 꿈틀거리는 팔뚝 이근육은 영락없는 조폭 의그것이었죠. 민정 씨는 아들이 따가운 시선을 느꼈는지 부지런히 가위를 놀리며 태욱에게 눈치를 주었습니다. 강보조, 거기 박할머니 머리 다 감겼으면 수건으로 꼼꼼하게 닦아드려야지. 뭐하고 있어? 예, 원장님, 즉시 이행하겠습니다. 태욱이 군기가 바짝 든 목소리로 대답하며 박할머니의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박할머니는 이비기에 걸린 채 연신 싱글벙글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보조는 목소리만 들어도 병이 싹 나아버려. 어쩜 이렇게 손이 맵고 야무진지 몰라. 할머니들의 칭찬이 이어질수록 승훈이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렇게 잘생기고 목소리 좋은 남자가 왜 하필 우리 엄마의 낡은 미용실에서 보조를 하고 있는 걸까? 분명히 경찰에 쫓기는 신세거나 우리 엄마의 쌈짓돈을 노리는 꽃뱀. 아니, 꽃남자가 분명하다고 생각했죠. 승훈이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내가 지킨다. 승훈이는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 태욱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저씨는 전공이 뭐예요? 손놀림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데 혹시 전직이 칼 쓰는 쪽이었어요? 태욱은 샴푸를 하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날카롭게 빛났지만 이내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정육점에서 알바를 오래 해서 손재주가 좀 좋습니다. 학생도 머리 한번 감겨줄까요? 정육점이요? 거짓말 마세요. 정육점 알바가 무슨 그런 고급 단어를 써요? 승훈이가 꼬치꼬치해 묻자 민정 씨가 달려와 승훈이의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이놈의 자식이 공부하라고 대학 보내놨더니 왜 사람을 취조하고 난리야. 얼른 가서 공부나 해. 민정 씨의 등등한 기세에 승훈이는 입을 삐죽이며 물러났지만 감시의 끈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미용실 앞마당에 빨래를 널 시간이 되었습니다. 태욱은 젖은 수건들이 담긴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승훈이는 이때다 싶어 태욱을 따라 나갔죠. 햇살이 내리쬐는 마당에서 태욱이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땀에 젖은 태욱의 셔츠가 몸에 착 달라붙으며 그의 탄탄한 가슴 근육과 복근이 적 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동네 아줌마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나, 나나 미용실에 모델이 취직했나 봐. 저 근육 좀 봐. 어머어머. 아줌마들의 환호성에 승훈이는 기가 찼습니다. 아저씨,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우리 엄마 미용실 앞에서 몸자랑해서 영업방해하려는 거죠? 태욱은 황당한 표정으로 승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나는 그냥 빨래를 넣는 것뿐인데 그게 왜 영업방해입니까? 그렇게 폼 잡으면서 널면 안 되죠. 자비로워 보이는 척 하지 마세요. 승훈이의 억지 부리는 모습에 태욱은 피식 웃음이 터졌습니다. 냉철한 검사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이런 유치한 질투를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승훈이의 공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승훈이는 미리 대학 공부를 하겠다고 낑낑거리고 있었습니다. 민법 총칙의 이해와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법학개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승훈이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주제였죠. 민정 씨는 과일을 깎아오며 걱정스러운 눈길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승훈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 엄마가 도와줄 수도 없고 어쩌니? 괜찮아 엄마. 근데 이게 단어부터가 너무 어려워서 진도가 안 나가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태욱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그는 승훈이의 노트북 화면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부분은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는 게 좋을 겁니다. 특히 대법원 2014-2853 판결을 참고해 보세요. 과실 책임의 원칙과 인과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승훈이는 입을 벌린 채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 아저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판례 번호까지? 태욱은 아차 싶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습관이 튀어나온 것이었죠. 그는 재빨리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돌렸습니다. 아, 제가 예전에 정육점 할 때 그 집 사장이 법정 싸움을 많이 해서 귀동냥으로 좀 들었습니다. 법이라는 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육점 사장이 무슨 대법원 판례를 논해요. 아저씨, 당신 진짜 누구야? 승훈이의 의심이 정점에 달했을 때 민정 씨가 과일을 태우게 입에 쑤셔 넣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보조가 아는 것도 많네. 정육점 사장이 아주 똑똑했나 보지. 승훈아 아저씨 덕분에 빨리 끝내겠네. 민정 씨의 능청스러운 대처로 위기는 넘겼지만 승훈이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저 아저씨, 단순한 조폭이 아니라 지능범일지도 몰라. 우리 엄마 재산을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 사기꾼. 승훈이는 태욱이 잠든 새벽을 노려 그의 소지품을 뒤져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 미용실이 불이 꺼지고 사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승훈이는 손전등을 들고 살금살금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죠. 승훈이는 숨을 죽이고 태욱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앞치마와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옷주머니 하나하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가짜 신분증이나 범죄 도구 같은 거. 그러다 옷장 깊숙한 곳 구석에 밀어넣은 검은색 비닐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승훈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태욱이 처음 미용실에 왔을 때 입었던 피 묻은 셔츠가 들어있었습니다. 말라붙은 핏자국이 선명한 그 셔츠를 보는 순간 승훈이는 온몸이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세상에, 진짜였어.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해.
승훈이가 놀라 봉투를 떨어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커다란 손이 승훈이의 손목을 꽉 낚아챘습니다. 이 시간에 남이 방에서 뭐 하는 거지? 학생. 태욱이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평소이어 수룩한 강보조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의 전설적인 검사 강태욱의 목소리였습니다. 승훈이는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태욱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아, 아저씨. 잎이 묻은 셔츠. 당신 사람 죽였지? 그치? 승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태욱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승훈이의 손목을 천천히 놓아주며 말했습니다. 학생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비밀로 해주십시오. 엄마가 위험해집니다. 위험해진다니? 당신이 우리 엄마를 해치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니요. 내가 아니라 나를 쫓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태욱의 진지한 표정에 승훈이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남자는 범죄자인가 아니면 범죄자에게 쫓기는 피해자인가. 그때 미용실 셔터 밖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거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기익.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용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태욱은 반사적으로 승훈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조사장의 신복들이 드디어 미용실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학생,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절대로 방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태욱 이 명령에 승훈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웠지만 태욱의 넓은 등이 왠지 모르게 든든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민정 씨도 소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가 이 새벽에 손님 왔어? 민정 씨가 거실로 나오려 하자 태욱이 재빨리 나가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원장님, 안에 계세요. 제가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태욱은 미용실 전등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서 셔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미용실에 날카로운 가위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태욱 검사와 조사장 일당의 첫 번째 정면 대결이 바로 이곳 나나 미용실에서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승훈이는 뒷방문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우리 엄마를 지켜주겠다는 그 말 진짜일까? 남인정 원장님의 인생 역전은 이제 더 이상 코미디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건 치열한 생존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셔터를 두드리는 사내들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민정 씨와 승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새로운 사명감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참으로 즐기고도 무서운 법입니다. 잊었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발밑까지 찾아와 목을 쬐어오고 지웠다고 믿으면 선명한 흉터가 되어 다시 피가 흐르니까요. 나나 미용실의 평화로운 오후를 깨뜨린 것은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멈춰선 검은색 외제차였습니다. 딸깍. 차문이 열리고 명품백을 든 여자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미용실의 키키한 파마향 냄새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민정 씨는 손님이 머리를 만지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자신의 남편을 뺏어가고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었던 박수연이었습니다. 어머, 여전히 구질구질하네. 남인정, 너 아직도 이런 데서 남의 머리카락이나 만지며 살고 있었니? 수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민정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민정 씨는 들고 있던 가위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지만 입술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박수연, 내가 여길 어떻게 오긴. 이 근처가 우리 남편이 진행하는 재개발 구역이라서 탑사조 맞지.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보이더라고. 나나 미용실. 수연은 미용실 내부를 경멸 어린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샴푸대 앞에서 수건을 정리하던 태욱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서늘하게 식어 있었죠. 태욱은 이미 수사 과정에서 조사장의 아내가 박수연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분을 숨긴 강보조일 뿐이었습니다. 아줌마, 손님 아니면 나가시죠. 영업방해입니다. 태욱이 낮고 굵직한 목소리로 내뱉자 수연이 비웃으며 태욱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이 지저분한 남자는? 민정아, 너 취향 참 일관성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밑바닥 인생들이랑 엮이는 건 똑같네. 그때 안쪽에서 공부하던 승훈이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아줌마는 누구야? 수연은 승훈이를 보자마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민정 씨를 향해 사악한 미소를 지었죠. 아, 얘가 그 애구나? 내 남편이 나한테 오기 전에 남기고 간 그 불쌍한 자식. 민정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아들 승훈이만큼은 남편이 배신을 알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아빠는 사고로 일찍 죽은 불쌍한 사람이라고만 가르쳤는데 박수연이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입니다. 입 닥쳐. 박수연,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짓거려. 민정 씨가 비명을 지르며 수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승훈아, 너희 엄마한테 안 물어봤니? 너희 아빠가 죽기 전까지 누구 품에 있었는지, 너희 엄마가 얼마나 바보같이 빌고 매달렸는지 알아? 그만해. 그만하라고. 민정 씨의 절규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훈이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엄마의 과거가 이렇게 치욕스럽게 무너지는 것을 보며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욱은 승훈이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말이 좀 기시네. 사모님, 남이 상처 후벼 파는 것도 정도껏 하셔야지. 안 그럼 그 입 때문에 크나 입으십니다. 뭐라고? 이까짓 보조놈이 어디서 온 게야? 너네가 누군지 알아? 이 건물, 이 땅, 전부 우리 남편 조영철 사장 거야. 수연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민정 씨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폐업해. 일주일 준다. 안 나가면 용역 불러서 다 부숴버릴 거니까. 알았니? 수연은 우아하게 돌아서서 미용실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비릿한 향수 냄새와 민정 씨의 무너진 자존심만이 남았습니다. 민정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서류를 쳐다보았습니다. 20년을 바쳐 일궈온 이곳이 승훈이를 키워낸 이 삶이 터전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승훈이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엄마를 향한 원망인지 아니면 자신의 출생에 대한 분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태욱은 민정 씨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민정 씨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민정 씨는 태욱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보조, 나 어떻게 해? 우리 승훈이 대학도 보내야 하고 여기가 내 전부인데 전현이 내 인생을 또 망치러 왔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태욱은 아무 말 없이 민정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검사로서 수많은 악당들을 상대해왔지만 한 여자의 인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는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제 서늘한 정의감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연, 조영철, 당신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어. 태욱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살려준 이 따뜻한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는 다시 강태욱 검사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태욱은 미용실 뒷마당에서 비밀리에 스마트폰을 꺼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형사님, 접니다. 조사장 관련해서 박수연 이 계좌와 부동산 취득경위 전부 다시 조사하세요. 그리고 재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이 있었는지 이잡듯 뒤지세요. 강 검사님, 드디어 움직이시는 겁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놈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으니 이제 사냥을 시작해야죠. 태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불이 켜진 승훈이의 방과 거실에서 넋 지나간 채 앉아있는 민정 씨를 보았습니다. 복수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욱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샴푸를 하면서도 틈틈이 조사장이 보낸 용역들의 움직임을 체크했고 민정 씨에게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위로를 건넸습니다. 민정 씨는 그런 태욱을 보며 조금씩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보조, 나 결심했어. 나 절대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전현이 마음대로 부서. 잘 생각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태욱의 듬직한 말에 민정 씨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함은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남아 있었죠. 승훈이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방 안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그런 아들이 걱정되어 문 밖에서 서성였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욱이 승훈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승훈아, 아저씨랑 얘기 좀 하자. 잠시 후 문이 열리고 퀭한 눈이 승훈이가 나왔습니다. 태욱은 승훈이를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나는 옥상에서 태욱은 승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승훈아, 아빠에 대한 진실이 상처가 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너희 엄마가 그걸 숨기려 했던 건 너를 사랑해서였어. 너를 지키기 위해 20년을 가위 하나로 버틴 분이야. 하지만 아저씨,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화가 나요. 그 아줌마가 하는 말 들었잖아요. 우리 엄마를 쓰레기 취급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욱은 승훈이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야. 내가 번듯하게 성공해서 엄마의 자부심이 되어주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야. 그리고 걱정 마. 그 사람들 벌 받게 될 거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태욱의 눈빛에서 승훈이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아저씨, 진짜 뭐지? 왜 이렇게 힘이 있는 거지? 승훈이는 태욱의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악녀 박수연의 공격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정 씨의 미용실에 세무조사를 나오게 압력을 넣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민정 씨가 과거에 남편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할머니들의 시선이 싸늘해지고 미용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민정 씨는 텅 빈 미용실에 앉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태욱이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손님 없으면 대청소나 하죠. 구석구석 먼지를 털어내야 새로운 운이 들어옵니다. 태욱은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미용실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에 민정 씨도 결국 웃음이 터졌습니다. 강보조는 참, 이 난리통에 콧노래가 나와? 그럼요. 곧 좋은 일이 생길 텐데 미리 웃어둬야죠. 태욱은 알고 있었습니다. 최 형사가 보낸 자료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것을요. 조사장의 비자금 세탁에 박수연의 유령 회사가 이용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포착되었습니다. 이제 덫은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쥐새끼들이 덫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는 것뿐이었죠.
민정 씨의 인생 역전은 이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새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자신이 파남정에 자신이 빠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오늘도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을 조여오는 검은 그림자는 이미 그녀의 뒤에 바짝 다가와 있었습니다. 강태욱 검사의 서늘한 복수가 이제 곧 불을 뿜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태욱의 넓은 등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남자가 우리 집에 온 게 어쩌면 하늘이 내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나나 미용실의 가위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절망을 잘라내고 희망을 이어붙이는 강인한 생명력의 소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건 가장 소중한 것을 눈앞에서 잃어버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일터와 금쪽 같은 자식이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보는 것 말입니다. 나나 미용실의 평화로웠던 오후는 그렇게 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와장창 미용실의 커다란 유리창이 순식간에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 살려. 강보조, 승훈아. 민정 씨는 본능적으로 가슴팍에 고지서를 꽉 껴안았습니다. 아직 입금하지 못한 아들의 등록금이 든봉투가 젖을까봐 겁이 났던 것이죠. 하지만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은 대답 대신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20년 동안 민정 씨와 함께 나이 먹은 거울들이 비명도 못 지르고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방으로 튀는 유리 조각들은 마치 민정 씨의 찢겨진 심장 조각들 같았습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그만하세요. 내가 나갈게. 나갈 테니까 기계만은 부수지 마세요. 민정 씨는 바닥을 기며 용역들의 구두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조사장의 수하인 김태두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민정 씨를 걷어차듯 밀쳐버렸습니다. 아줌마 진작에 짐 싸라고 할 때 들었어야지. 우리 사모님 성격 급한 거 알면서 왜 이래? 그때 2층에서 공부하던 승훈이가 소란을 듣고 몽둥이를 들고 뛰어내려왔습니다. 이게 새끼들아. 우리 엄마한테서 당장 손 떼. 경찰에 신고할 거야. 혈기왕성한 승훈이가 용역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전문적으로 싸움을 배운 그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태두는 단숨에 승훈이의 손목을 낚아채 바닥으로 맺혔습니다. 흑, 엄마. 승훈이가 깨진 유리 조각 위로 쓰러지자 민정 씨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승훈아, 내 새끼.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 우리 애는 건드리지 마. 민정 씨가 승훈이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다른 용역이 그녀의 머리채를 낚아챘습니다. 김태두는 승훈이의 멱살을 잡아 올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그의 목에 갖다 댔습니다. 조용히 하네? 이 새끼. 목줄 끊어지는 거 보고 싶어? 민정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목에서 붉은 피가 한 방울 배어나오는 것을 본 순간 그녀는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용실 앞에 하얀색 최고급 세단이 오만하게 멈춰섰고 화려한 모피 코트를 걸친 박수연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지옥에서 온 여왕처럼 우아하게 걸어들어와 난장판이 된 미용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나 민정아. 집안 꼴이 이게 뭐니? 내가 분명히 말했잖아. 좋게 나가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라고. 박수연은 명품백을 고쳐매며 입가에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정 씨는 박수연 이구두 발치까지 기어가 그녀의 치맛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우리 승훈이만은 건드리지 마. 응? 제발 부탁이야 수연아. 박수연은 경멸 어린 눈빛으로 민정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빌어봐. 내가 옛날에 내 남편 뺏으려고 했던 것처럼, 아니지, 내 남편이 나한테 매달렸던 것처럼 아주 처절하게 빌어보라고.
민정 씨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금쪽 같은 아들 승훈이가 피눈물을 흘리며 지켜보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엄마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김태두가 유리 조각을 더 깊게 승훈이의 목에 밀어넣자 민정 씨는 바닥에 이마를 쳐박았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수연아, 사모님, 제발 우리 승훈이만 살려주세요. 내가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갈게. 평생 내 앞에 안 나타날게. 민정 씨의 절규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승훈이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 마. 저런 악마 같은 여자한테 빌지 마. 내가 죽어도 괜찮으니까 제발 일어나라고. 입 닥쳐 승훈아. 엄마가 빌게. 엄마가 다 할게. 제발 가만히 있어. 민정 씨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계속해서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박수연은 그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민정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태욱은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저 악당들의 목덜미를 낚아채서 바닥에 쳐박고 싶었습니다. 검사로서의 본능이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여기서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수사가 수포로 돌아가고 민정 씨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욱의 눈에는 차가운 설이 가내린 듯 서늘한 분노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손가락 끝으로 민정 씨의 턱을 툭 치고는 비웃음을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아이고 통쾌해라. 남인정이가 내 발 밑에서 기는 걸 보네. 얘들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물맛 좀 봤으니까 알아서 짐 싸겠지. 용역들이 승훈이를 바닥에 팽개치고 박수연을 따라 나갔습니다. 미용실 안에는 매캐한 먼지와 민정 씨의 끊어질 듯한 흐느낌 소리만 남았습니다. 민정 씨는 바닥에 흩어진 아들의 등록 금고지서를 줍지도 못한 채 승훈이를 껴안고 오열했습니다. 승훈아,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너한테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해. 승훈이는 엄마를 꽉 안아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꼭 갚아줄 거야. 저 사람들 다 벌받게 할 거야. 태욱은 떨리는 숨을 몰아쉬며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난장판이 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민정 씨를 조용히 안아일으켰습니다. 원장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민정 씨는 태욱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강보조, 나 이제 어떡해. 우리 승훈이 대학은 보낼 수 있을까? 나 진짜 죽고 싶어. 어떻게 살아? 태욱은 민정 씨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어수룩한 샴푸 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대 부러지지 않는 강철 같은 결이었습니다. 죽지 마세요. 원장님이 죽으면 저놈들이 좋아합니다. 조금만, 정말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제가 약속합니다. 저들이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수만 배로 돌려받게 해드리겠습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뒤엎을 만한 거대한 에너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태욱의 눈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평범한 남자의 위로가 아니라 마치 하늘이 보내준 수호신의 약속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었지만 민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부서진 거울 조각들을 치우며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박수연. 내가 아무리 짓밟아도 나는 일어날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민정 씨는 피 묻은 손으로 낡은 가위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인생 역전은 이제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뒷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형사님, 접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내일 오전 조사장의 비자금 장부 위치 파악해서 보고하세요. 그리고 박수연의 유령회사 관련 자료들도 전부 다시 훑으세요. 한 놈도 빠짐없이 법의 지옥으로 보내버릴 겁니다. 태욱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남인정 원장님의 눈물감, 그것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아도 부족할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올 수 있지만 결코 길을 잃지는 않는 법입니다. 강태욱 검사의 칼날이 이제 그들의 목덜미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부서진 간판 아래에서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어떤 폭풍우가 몰아칠지 모르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주먹을 쥐어준 강보조가 있었고 자신을 지키려던 아들 승훈이가 있었으니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왔지만 나나미용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들어오는 차가운 밤바람이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지만 민정 씨는 추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미용의자의 가죽 시트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위질해서 마련한 보금자리가 한순간에 폐허가 된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 승훈이 앞에서 원수 같은 박수연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가 바보같이 살아서 우리 승훈이가 저런 꼴을 봤네. 아이고, 내 팔자야. 민정 씨의 입술은 이미 다 터져 있었고 눈물은 말라붙어 하얀 소금기가 생겨 있었습니다. 승훈이는 구석에 처박혀 무릎에 얼굴을 묻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짓밟히는 걸 보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소년의 무력감은 지독한 독약이 되어 그의 심장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말없이 빗자루를 들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쓸어 담았습니다. 사각사각 유리 조각이 부딪히는 소리가 적막한 미용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욱의 눈은 평소에 어수룩한 강보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을 사냥하기 직전 가장 날카롭게 날이 선 맹수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민정 씨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조용히 미용실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이 푸른 불빛이 태욱의 서늘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보안 메신저를 통해 최 형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 형사님, 지금 당장 박수연의 해외법인 계좌 내역 전부 확보하세요. 조사장의 비자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확실합니다. 모레 오전 설명회 전까지 영장 발부 받아야 합니다. 잠시 후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강 검사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어제 그놈들이 미용실을 습격했다는 소식 듣고 달려가려다 참았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조사장이 구청장에게 건넨 50억 뇌물장부 사본을 확보했습니다. 태욱의 입술이 차갑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꼬리를 잡았군. 조사장 박수연, 당신들은 오늘 민정 씨의 눈물을 본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모레 오전 10시 재개발 설명회장에서 모든 걸 끝내겠습니다. 수사관들 배치하세요. 태욱은 짧은 통화를 마치고 스마트폰을 다시 숨겼습니다. 그는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민정 씨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는 여전히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태욱은 민정 씨의 손에서 걸레를 뺏어 들었습니다. 원장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할 테니 들어가서 좀 쉬세요. 강보조, 나 이제 진짜 어떡해. 내일이면 용역들이 또 올 텐데. 우리 승훈이 대학 등록금은 또 어떡하고.
민정 씨의 힘없는 목소리에 태욱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민정 씨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평생 가위질을 하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태욱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장님, 저를 믿으세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태욱의 확신에 찬 한마디에 민정 씨는 멍하니 태욱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누구길래 저런 말을 하는 걸까? 평소에는 바보같이 웃기만 하던 강보조가 오늘따라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용실 앞에 다시검은 차들이 멈춰섰습니다. 어제 온 용역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남아있는 간판을 마저 부수겠다며 야구 배트를 들고 내렸습니다. 어이 아줌마, 아직도 안 나갔어? 오늘 안에 안 비우면 진짜 불질러 버린다. 용역들이 행패를 부리며 미용실 안으로 들어오려 할 때 태욱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태욱은 분홍색 앞치마를 두른 채 빗자루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기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당신들, 지금 이거 업무방해에 주거침입인 거 알지? 특히 조사장이 시킨 거 녹음 다 돼 있거든. 좋게 말할 때 가라. 안 그러면 인생 종치는 수가 있다. 태욱이 낮고 깔깔한 목소리로 내뱉자 용역들은 주춤했습니다. 태욱의 눈빛이 너무나 서늘해서 감히 달려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뭐야 이 새끼? 넘어돼? 검사라도 돼? 김태두가 헛웃음을 치며 다가오자 태욱은 그의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검사야. 그러니까 내일 오전까지 얌전히 있어라. 그래야 형량이라도 줄이지. 김태두는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미친놈이라 생각하면서도 태욱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용역들은 찝찝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단 후퇴했습니다. 민정 씨는 태욱이 용역들을 돌려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보조, 아까 뭐라고 했길래 저놈들이 그냥 가? 그냥 제가 아는 형님이 경찰이라고 겁 좀 줬습니다. 원장님, 이제 짐 싸지 마세요. 이사 가야 할 사람들은 저놈들입니다. 태욱은 민정 씨를 안심시키고는 구석에서 떨고 있는 승훈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승훈아, 아저씨가 어제 약속했지? 엄마 지켜준다고. 이제부터는 울지 마라. 내가 엄마의 힘이 돼드려야지. 승훈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욱은 승훈이의 눈에서 다시 희망의 빛이 도는 걸 보고 안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욱은 다시 최 형사와 긴박하게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조사장의 비자금이 박수연의 이름으로 된 유령 회사를 거쳐 해외 카지노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닌 거대 경제 범죄였습니다. 태욱은 모든 증거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태욱은 미용실 뒷방에서 민정 씨의 낡고 녹슨 가위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숫돌에 가위를 정성껏 갈기 시작했습니다. 슥싹 슥싹 금속이 갈리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것은 내일 있을 심판을 위해 칼을 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민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보조, 이 시간에 웬 가위를 갈아? 내일부터는 손님이 넘쳐날 텐데 가위가 잘 들어야죠. 원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재개발 설명회에 꼭 가세요. 가서 똑똑히 보세요. 세상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요. 태욱의 진지한 표정에 민정 씨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강태욱 검사는 이제 분홍색 앞치마를 벗고 진짜 칼을 휘두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조사장과 박수연은 자신들의 목을 죄어오는 그물이 있는 줄도 모른 채 승리에 취해 있을 것입니다. 태욱은 스마트폰에 불빛을 끄며 나직하게 음조렸습니다. 박수연, 당신이 밟은 건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이 나라의 법과정이었어.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태욱의 눈동자 속에는 내일의 태양보다 더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남인정 원장님의 인생 역전, 그 화려한 반전 이서막이 이제 막을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이 낡은 천장 위로 새벽달이 걸렸습니다. 내일이면 이 낡은 공간은 눈물 대신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강태욱 검사의 검이 번뜩이는 순간 조 사장과 박수연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민정 씨는 태욱이 갈아준 가위를 손에 쥐어 보았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강보조,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정 씨의 낮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이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검사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녀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꿔줄 유일한 사람이 바로 이 강보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나나 미용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공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욱은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이 보안 폴더를 점검했습니다. 거기에는 박수연이 민정 씨를 모욕하고 용역들에게 폭력을 지시하는 음성 녹취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샴푸물 온도가 좀 뜨거웠나 보지? 이제 불지옥 맛을 보게 해주마. 태욱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내일이면 민정 씨는 다시 당당하게 가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욱은 다시간 검사로 돌아가 정의의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세 사람이 운명이 교차하는 그곳 마을회관 설명회장으로 향하는 길이 이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가시지도 않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거대한 쇳덩이들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쿠르릉, 쿠르릉. 나나 미용실 앞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운 것은 시커먼 매연을 내뿜는 굴착기와 불도저들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부르트고 찢어진 손으로 미용실이 낡은 셔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못 나가. 이놈들아. 나를 죽이고 가라고. 여기가 어떤 곳인데 내 놈들 마음대로 부숴. 민정 씨의 절규는 거대한 엔진 소리에 묻혀 맥없이 흩어졌습니다. 조사장과 박수연은 저 멀리서 우아하게 파라솔을 펴고 앉아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연은 손톱을 만지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저러고 있네. 남인정, 너는 참 미련한 것도 병이다. 얘들아, 뭐해? 시간 없으니까 얼른 밀어버려. 박수연의 명령이 떨어지자 용역들이 민정 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 이 새끼들아. 우리 엄마한테서 손 떼. 아들 승훈이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거장한 사내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용역들은 민정 씨의 팔을 낚아채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민정 씨의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녀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굴착기의 거대한 삼날이 미용실 간판을 향해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그만해. 민정 씨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20년 동안 가위 하나로 버텨온 자신의 인생이 아들 승훈이를 키워낸 그 소중한 보금자리가 가루가 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익.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대형 세단 세대가 철거 현장 입구를 가로막으며 멈춰섰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당황해서 조종대를 멈췄고
조사장과 박수연은 미간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야? 저건 또 누구야? 어떤 새끼가 길을 막고 난리야. 조사장이 소리쳤지만 차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가장 앞에 있던 차의 뒷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반짝이는 구두가 바닥을 디뎠고 이어서 완벽한 핏의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덥수룩했던 수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정갈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과 서늘하게 빛나는 눈빛, 그것은 샴푸대 앞에서 허허웃던 강보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압도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한 남자의 등장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멍하니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보조? 남자는 민정 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단호한 걸음걸이로 조사장과 박수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라붙었습니다. 조사장은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너 이 자식? 강보조,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하고 나타나? 미쳤어? 태욱은 조사장의 코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반짝이는 금색 배지가 달린 검찰증을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강태욱 검사다. 그의 낮고 굵직한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나오는 것처럼 철거 현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수연은 들고 있던 명품백을 떨어뜨렸고 조사장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검사? 당신이 검사라고? 박수연이 헛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사기치지 마. 내가 무슨 검사야. 며칠 전까지 우리 집 앞에서 샴푸하고 바닥 쓸던 그지 새끼였잖아. 태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최 형사가 건네준 서류 뭉치를 박수연이 얼굴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박수연이 발치에 떨어졌습니다. 박수연, 당신이 유령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하고 재개발지구 땅을 불법으로 매입한 증거 여기다 들어있어. 그리고 조영철 사장, 당신은 구청장에게 20억의 뇌물을 건네고 경쟁업체 사장을 납치교사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태욱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사관들이 조사장과 박수연 이파를 낚아챘습니다. 아니야. 이거 다 거짓말이야. 남인정, 너 인연이 꾸민 짓이지. 저놈이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지. 박수연이 광기에 어린 눈으로 민정 씨를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하지만 태욱은 박수연이 앞을 가로막으며 더욱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남인정 원장님은 당신 같은 인간들이 건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게 가위질하며 살아온 사람을 당신들이 짓밟은 죄 내가 법의 이름으로 단단히 물어주지. 철커덩. 은빛 수갑이 조사장과 박수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검사님, 멋집니다. 저 악질들을 당장 잡아가 주세요. 민정아, 잘됐다. 이제 속이 다 시원하네. 마을 사람들이 민정 씨를 애워싸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민정 씨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태욱은 수사관들에게 악인들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뒤 천천히 민정 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켓을 벗어 민정 씨의 어깨에 정성껏 덮어주었습니다. 원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태욱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이 따뜻한 강보조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민정 씨는 태욱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검사님, 정말로
그강 보조가 맞아요?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할머니들 머리 감겨주던 그 사람 맞아요? 태욱은 민정 씨를 부축해 일으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저 샴푸 실력은 전국 1등인 거 아시잖아요. 원장님께 배운 거라 잊을 수 없습니다. 승훈이는 옆에서 태욱을 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아저씨, 아니 강 검사님, 진짜 대박이에요. 저 아저씨가 검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태욱은 승훈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승훈아, 너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 같은 검사 되라. 엄마 지켜드리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까. 조사장과 박수연은 비참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실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고 민정 씨의 나나미용실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태욱은 굴착기 기사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차 빼세요. 업무방해로 같이 가고 싶지 않으면. 굴착기는 꼬리를 내리듯 서둘러 현장을 떠났습니다. 민정 씨는 부서진 간판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진심은 통하는 법이고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요. 태욱은 최 형사에게 뒷마무리를 맡기고 민정 씨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걱정 마세요. 조사장이 불법으로 뺏으려던 이 땅과 건물, 다시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제가 법적으로 다 조치해뒀습니다. 강 검사님, 내가 무슨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서민이 검사님한테 신세를 이렇게나 지다니. 민정 씨의 말에 태욱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보답은 제가 해야죠. 죽어가던 저를 살려주시고 차가운 법전밖에 모르던 저에게 사람 이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원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민정 씨는 태욱의 진심 어린 말에 다시 한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남인정 원장님의 인생 역전은 이제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를 숨겨준 의로운 미용사, 재벌 유행포를 막아낸 작은 미용실이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나 미용실은 이제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가위를 들고 이웃들의 머리를 만지며 소소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태욱은 검찰로 복귀한 후에도 주말마다 나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수트를 입고 나타났다가도 미용실 문에 들어서기만 하면 어느새 분홍색 앞치마를 두르고 샴푸대로 향했습니다. 자, 다음 손님, 물온도 체크하겠습니다. 태욱의 활기찬 목소리에 할머니들은 자지러지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검사님 샴푸는 역시 세계 제일이야. 검사일 말고 그냥 여기서 샴푸나 하지 그래. 박할머니의 농담에 태욱은 하트 모양의 거품을 만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검사 사표 내면 원장님이 저안 받아주실걸요? 민정 씨는 그런 태욱을 보며 가위질을 멈추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이 모진 풍파를 견뎌낸 사람에게만 허락된 그 아름다운 미소였습니다. 박수연은 감옥에서 민정 씨의 성공 소식을 듣고 피를 토하며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남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는 진물이 난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승훈이는 태욱의 도움으로 장학생이 되어 법학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엄마처럼 착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말입니다. 남인정 원장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 그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정의를 되찾고 진정한 가족을 얻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도 나나 미용실의 불빛은 따뜻하게 마을을 비추고 있습니다. 민정 씨와 태욱,
그리고 승훈이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나나 미용실의 낡은 문 앞에서 태욱은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투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조영철과 박수연에 대한 최종 기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민정 씨에게 전하고 싶은 작지만 소중한 선물이었죠. 민정 씨는 손님의 머리를 말리다 말고 들어오는 태욱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강 검사님 오셨어요?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나 보네. 태욱은 수줍게 웃으며 민정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원장님, 이제 검사님 말고 그냥 예전처럼 강보조라고 불러주세요. 저는 그게 더 편합니다. 태욱은 품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민정 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은으로 만든 정교한 미용가위 모양의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원장님의 고귀한 손을 기억하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가위가 세상을 바꾼 것처럼 원장님도 제 인생을 바꾸셨으니까요. 민정 씨 눈가에 다시 한번 이슬이 맺혔습니다. 돈 500만 원에 벌벌 떨며 아들 등록금을 걱정하던 과부의 삶은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든든한 남자와 반듯하게 자라준 아들,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강보조.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의 시선이어 공에서 따뜻하게 맞닿았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꽃이 살랑이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남인정 원장님의 인생 역전.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굴착기 소음이 가득했던 골목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평화로운 바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강원도 산골 작은 마을의 나나 미용실에도 드디어 진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이 낡고 비가 새던 미용실은 이제 흔적도 없습니다. 강태욱 검사가 선물해준 세련된 간판과 통유리 창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죠. 민정 씨는 이제 더 이상 해진 앞치마를 두르지 않습니다. 정갈한 유니폼을 입고 은빛으로 빛나는 새가위를 든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풍파가 씻겨나간 듯 우아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자, 다음 손님 들어오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민정 씨의 활기찬 목소리가 미용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민정 씨를 볼 때마다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재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를 지켜낸 의로운 원장님이라며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들었으니까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리며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수트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서울중앙지검 강태욱 검사였습니다. 검찰총장 표창까지 받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검사가 되었지만 그는 이곳에만 오면 여전히 어수룩한 강보조로 돌아갔습니다. 원장님, 샴푸 보조 늦었습니다. 오늘 손님이 아주 많네요. 태욱은 들어오자마자 익숙하게 자켓을 벗어던지고 분홍색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 광경을 본 할머니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 검사님 오셨네. 검사가 해주는 샴푸 맛 좀 다시 봐야지. 태욱은 넉살 좋게 웃으며 샴푸대 앞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민정 씨는 그런 태욱을 보며 가위질을 하다가도 자꾸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 검사님, 이제 그만해도 된다니까요. 검찰청에서 알면 어쩌려고 그래요? 원장님, 법보다 무서운 게 민정 씨의 가위질 아닙니까? 저 여기서 샴푸 안 하면 일주일 내내 일이 손에 안 잡힙니다. 태욱의 농담에 미용실 안은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한편 차가운 감옥에 갇힌 박수영과 조사장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수감번호로 불리는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박수연은 감옥 안에서도 민정 씨의 이름을 부르며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의 메아리뿐이었죠.
남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대가는 그렇게 혹독하고도 분명했습니다. 민정 씨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세상을 원망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던 그 고단했던 세월들을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봄날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죠. 아들 승훈이는 이제 어엿한 법대생이 되었습니다. 태욱을 아버지처럼 따르며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키워가고 있었죠. 아저씨, 아니, 아버지,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승훈이가 미용실로 뛰어들어오며 성적표를 내밀었습니다. 태욱은 승훈이를 꽉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장하다 우리 아들, 역시 내 아들이네. 아버지라는 말에 태욱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늦은 오후, 태욱은 민정 씨를 데리고 마을 뒷산 벚꽃길로 향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하얀 꽃비가 흩날리는 그 길은 마치 축복의 양단융단 같았습니다. 태욱은 민정 씨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정성껏 준비한 반지를 꺼냈습니다. 민정 씨, 나나 미용실의 강보조로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법전 속에는 정의가 있지만 민정 씨의 품 안에는 인생이 있다는 걸요. 태욱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정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정 씨, 이제 강보조 사표 내겠습니다. 대신 승훈이의 진짜 아빠로 민정 씨 평생 동반자로 취직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태욱이 간절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민정 씨는 태욱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태욱 씨. 내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날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하얀 꽃비 아래에서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과거 이상처는 이제 치유되었고 새로운 미래가 찬란하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날아오를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고 모든 걸 잃었다고 믿었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으니까요. 남인정 원장님의 위대한 인생 역전.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벌고 성공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한 마음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온 한 여자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가장 따뜻한 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신가요? 혹시 차가운 겨울이 한복판에 서 계시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심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나나미용실의 강보조 같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나미용실의 불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민정 씨의 경쾌한 가위 소리와 태욱의 다정한 웃음소리, 그리고 승훈이의 희망찬 발걸음이 가득한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짜 봄날의 풍경일 것입니다. 흩날리는 벚꽃길을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눈물은 없습니다. 오직 내일의 태양을 향한 설렘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남인정 원장님의 인생 역전 드라마는 이렇게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며 정의를 지키고 정을 나누는 그들의 따뜻한 삶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니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인생에도 늘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고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우리 세대의 사연은 우리가 남깁니다. 또 다른 사연은 계속됩니다.